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달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연세가 70이 넘으셨다면 오늘부터는 달걀 드시는 습관을 꼭 한번 돌아보셔야 하거든요. 몸에 좋으라고 드신 그 달걀이 무심코 곁들인 바로 그 음식 때문에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는 독이 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남들은 다 좋다는데 왜 내 몸속 염증은 줄어들지 않는지, 아침마다 왜 이렇게 손발이 붓고 얼굴이 푸석푸석한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달걀과 함께 드신 바로 그 한 가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신장을 조용히 괴롭히고 혈관벽에 염증을 키우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정성껏 챙겨 드시면서도 몸이 왜 이러나 참 걱정 많으셨죠? 오늘 제가 달걀과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거울 앞에 서신 여러분의 얼굴빛이 몰라보게 맑아지는 것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보스턴에 있는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이 65살 이상 어르신 2천여 분을 7년 동안 꾸준히 추적 관찰한 아주 귀한 연구가 있어요. 매일 아침 달걀 하나씩 꾸준히 드신 분들과 거의 드시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정말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거든요. 달걀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40% 가까이 느렸고 다리 힘이 훨씬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바로 다리 힘 쪽 빠져서 주저앉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막아주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작은 달걀 한 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가지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60살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 덜 먹어야 한다, 단백질은 신장에 나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을 속이는 가장 무서운 건강 상식이거든요.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은 잡히지 않는 그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질의 단백질을 가장 저렴하면서도 완벽하게 공급해주는 음식이 바로 달걀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74 되신 어머님 한 분을 만났어요. 편의상 김 여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이 김 여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아침마다 달걀 2개씩 꼭 챙겨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퉁퉁 붓고 얼굴도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예요. 병원 가니까 염증 수치도 높다고 하고 신장도 슬슬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선생님? 여러분, 이 김 여사님 이야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어머나, 저게 딱 내 이야기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김 여사님 식단을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봤더니 원인이 바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달걀은 분명히 좋은 음식인데 매일 아침 같이 드시던 그 곁들임 음식 하나가 문제였던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내용 김 여사님께도 똑같이 알려드렸는데요. 2달 만에 붓기가 쪽 빠지고 염증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지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정보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달걀과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 모르셨다가는 보약 드시고 독을 마시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달걀과 가장 궁합이 나쁜 최악의 조합은 바로 가공 햄과 소시지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아니, 아침에 달걀 프라이에 햄 한 장 구워서 같이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왜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 어릴 때부터 달걀 햄 샌드위치는 든든한 아침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이게 왜 문제인지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공 햄이나 소시지 안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보존료가 들어있어요. 고기가 상하지 않게,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분홍빛을 내게 하려고 넣는 거죠. 이 아질산나트륨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달걀 속에 들어있는 아민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로 변신하거든요.
여러분, 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특히 우리 신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점이에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성실한 일꾼이죠. 그런데 이 니트로사민이 들어오면 이 정수기 필터가 금방 더러워지고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른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매일 아침 달걀과 햄을 같이 드시면 몸속에서는 염증 물질이 계속 생성돼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벽에도 찌꺼기가 쌓이게 돼요. 이게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달걀 드실 때는 가공육 대신에 신선한 고기나 두부를 드세요. 삶은 닭가슴살 한 조각, 두부 반모를 따뜻하게 데워서 달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도 충분하면서 염증 걱정도 싹 사라집니다. 아니면 그냥 달걀만 드셔도 충분해요. 달걀 하나에 이미 완전한 단백질이 다 들어있거든요. 굳이 햄을 곁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장보러 가시면 빨간색 분홍빛 도는 가공육 코너는 그냥 지나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신장 수명이 10년은 늘어납니다. 두 번째, 달걀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바로 두유와 콩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아니, 두유도 좋고 달걀도 좋은데 왜 같이 먹으면 안 되냐고요. 특히 아침에 달걀 하나 삶아서 두유 한 잔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간편하고 든든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합이 왜 문제가 되는지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두유나 콩국 안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트립신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효소인데요. 두유 속 억제제가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달걀 속에 든 그 귀한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보약을 드셨는데 몸에 한 방울도 흡수 안 되고 그냥 나와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달걀과 두유를 같이 드시는 게 딱 그 꼴이거든요. 게다가 이 조합은 소화에도 부담을 줍니다. 두 가지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 서로의 소화를 방해하다 보니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하고 가스 차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침부터 속이 답답하고 트림이 자꾸 올라오시는 분들, 혹시 이 조합으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썩으면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걸 처리하는 게 바로 신장이거든요. 가뜩이나 기능이 떨어진 신장한테 매일 아침 이런 숙제를 떠넘기면 우리 신장은 점점 더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낡은 정수기한테 매일 흙탕물을 부어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달걀을 드실 때는 두유 대신에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미지근한 보리차를 드세요. 그리고 두유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달걀과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달걀, 오전 간식으로 두유.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면 두 가지 좋은 음식을 모두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달걀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마지막 최악의 조합은 바로 설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또 한 번 놀라셨죠? 아니, 달걀에다가 누가 설탕을 뿌려 먹느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달걀과 설탕을 같이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하나 삶아 드시고 디저트로 달달한 빵이나 카스테라 한 조각 드시는 경우, 또는 달걀 프라이를 해놓고 꿀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경우,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드시는 달걀말이에 설탕을 넣어 만드는 경우, 이 모두가 달걀과 설탕을 같이 드시는 셈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는 달걀말이에 설탕 한 꼬집 넣는 게 당연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일까요? 달걀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그 중에서도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설탕 속의 과당과 만나면 아주 안 좋은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을 의학적으로는 당화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 단백질에 설탕이 눌어붙어서 까맣게 타버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프라이팬에 달걀을 너무 오래 구우면 검게 타잖아요? 그 타는 현상이 우리 몸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화 반응으로 생기는 물질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녀석이 우리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무엇보다도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서서히 막아버려요.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이 유독 신장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당화 반응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이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다 이 당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걀을 드실 때는 절대로 단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달걀말이를 만드실 때 설탕을 넣는 습관, 오늘부터 딱 끊으세요. 대신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거나 다진 파, 당근 같은 채소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시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 디저트로 단빵이나 과자 드시던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 대신 사과 반 개나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달걀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였어요. 가공햄, 두유, 그리고 설탕.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 몸속 염증이 절반은 줄어들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이 중에 하나라도 드시고 계셨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서요. 어제까지 잘못 드셨어도 오늘부터 제대로 드시면 거짓말처럼 회복되거든요. 늦은 때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진짜 꿀 정보, 달걀과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릴 차례예요.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해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 옆에 메모지 있으시면 살짝 적어두셔도 참 좋겠어요. 첫 번째, 달걀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에이, 시금치가 뭐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금치와 달걀의 조합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금치 안에는 엽산과 철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엽산이라는 게 우리 몸의 혈관 건강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혈관 속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주 못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켜요.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의 주범이죠. 그런데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 속 찌꺼기를 말끔히 닦아주는 솔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금치의 엽산만으로는 흡수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달걀 속 비타민 B12가 만나면 그야말로 마법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B12는 엽산의 흡수를 극대화시켜서 따로 드실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혈관 청소를 해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금치 혼자 드시면 50점인데 달걀과 같이 드시면 100점, 200점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시금치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 속에도 루테인이 들어있어서 이 2가지가 만나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년기 눈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죠. 우리 어르신들 가장 무서운 게 눈 침침해지는 거잖아요. 이 조합 하나면 눈도 맑아지고 혈관도 깨끗해지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시금치 한 줌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살살 묻혀주세요. 그리고 달걀은 반숙이나 스크램블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시금치나물 위에 얹어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와 함께 드시면 정말 속이 든든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에 3번만 이렇게 드셔도 한 달 뒤면 확실히 달라지십니다. 두 번째, 달걀과 찰떡궁합인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로 아보카도예요. 여러분, 아보카도라는 과일 들어보셨죠? 요즘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겉은 울퉁불퉁하고 검푸른데 속은 연두색인 과일이에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지방이 가득한 과일이죠.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아주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고마운 기름이죠. 그런데 이 좋은 기름이 달걀의 지용성 비타민들을 흡수하는 걸 도와줘요.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이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거든요. 아보카도의 좋은 기름이 바로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D는 우리 어르신들 뼈 건강과 면역력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데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쉽잖아요. 달걀에 든 비타민 D를 최대한 흡수하려면 아보카도만큼 좋은 짝이 없어요. 그리고 아보카도 속 칼륨 성분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부기를 빼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침에 손발이 퉁퉁 부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친구죠. 또 하나, 아보카도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 최강의 항산화제예요. 신장을 보호하고 간을 지켜주고 온몸의 염증을 잠재우는 그야말로 천연 소염제 같은 성분이죠. 달걀의 단백질과 아보카도의 글루타티온이 만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시는 법도 아주 쉬워요.
아보카도 반 개를 숟가락으로 퍼서 접시에 담고 그 위에 반숙 달걀을 톡 깨서 올리세요.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리고 통밀빵 한 조각이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 아보카도 토스트인데요.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몸에 이보다 좋은 아침이 없답니다. 세 번째, 달걀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최고의 조합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토마토 참 흔하죠? 그런데 이 흔한 토마토가 달걀과 만나면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내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빨간색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잡는데 최고의 선수거든요. 특히 전립선, 심장, 그리고 신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런데 라이코펜도 아보카도 속 지용성 비타민처럼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 성분이에요. 생토마토만 드시면 흡수율이 한 10%나 될까 말까인데 달걀과 같이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40~50%까지 쭉 올라가요. 같은 토마토를 드시더라도 그 효능이 5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토마토에는 칼륨과 비타민C도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탁월해요. 달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비타민C가 만나면 우리 몸속 콜라겐 합성이 활발해져서 피부도 탄력이 생기고 혈관벽도 튼튼해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져요. 그야말로 온몸을 다 챙겨주는 조합인 거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 토마토 달걀볶음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중국 분들이 즐겨 드시는 요리인데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정말 좋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토마토 한 개를 큼직하게 썰어서 팬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두르고 살짝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부드러워지면 달걀 2개를 풀어서 넣고 같이 휘저어주세요. 소금 약간, 후추 조금, 그리고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 얹으면 끝이에요. 이 요리 하나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좋은 기름까지 다 챙기실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한 그릇으로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죠.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셔도 한 달 안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보약 같은 음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최고의 조합 3가지도 다 말씀드렸어요.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3가지 다 구하기 어렵지 않고 조리도 간단하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바로 이 조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달걀을 잘못 조리하시면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꼭 짚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달걀을 드실 때 가장 좋은 조리법은 바로 반숙입니다. 삶든 프라이를 하든 노른자가 살짝 흐를 정도로 익히는 게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되는 방법이에요. 너무 완전히 익혀버리면 노른자 속 좋은 기름이 산화되고 비타민들도 많이 파괴되거든요. 반대로 너무 날것으로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살모넬라균 걱정도 있고요. 딱 중간, 노른자가 말랑말랑한 그 지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구우실 때는 기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펄펄 날 정도로 달군 다음에 달걀을 탁 터트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당화 최종 산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익혀주세요. 조리 시간이 1분 정도 더 걸리더라도 그만큼 내 몸이 받는 건강은 훨씬 커지는 거니까요. 달걀은 하루에 몇 개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는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하루에 1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2~3개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드셔도 돼요.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은 더 드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으시거나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양을 조절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내일 아침 식탁을 한번 그려볼까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두르고 토마토 1개를 썰어 넣고 살짝 볶으세요. 토마토가 부드러워지면 달걀 2개를 풀어 넣고 천천히 저어가며 익혀주세요. 마지막에 파 조금 넣고 소금 살짝 뿌리면 끝입니다. 여기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곁들이시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완벽해요. 이 한 끼 식사 속에는 여러분 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완전 단백질, 좋은 기름, 엽산, 철분, 비타민, 라이코펜, 루테인, 칼륨, 글루타티온까지 이보다 더 풍성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식단은 여러분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지친 신장을 쉬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여사님도 바로 이런 식단으로 바꾸시고 2달 만에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지 않고 손발도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까 염증 수치도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되셨대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좋다는 약, 영양제 다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기본을 바꾸는 게 가장 큰 약이었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김 여사님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건강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비싼 약, 비싼 영양제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드시는 그 한 끼 식사, 그 작은 선택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달걀 드시는 방법을 바꾸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공염된 대신 신선한 채소를, 두유 대신 따뜻한 물을, 단빵 대신 사과 반 개를요. 이렇게 세 가지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 몸은 참 정직하거든요. 좋은 걸 넣으면 좋은 걸로 돌려주고 나쁜 걸 넣으면 그대로 병으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 몸한테 가장 좋은 걸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이에요. 어제 잘못 드신 건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잘 드시면 내일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결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거거든요.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살짝 공유해 주시면 받으신 분도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고 우정이죠.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저한테 내어주신 것 제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것 맛있게 드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오래오래 보내세요. 그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